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린이공구입니다. 오늘은 마키다에서 나온 신형 임팩트 드라이버 DTD173이라는 모델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신형은 못 참죠.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 사용을 해봤는데 현존 정밀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마키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노랭이, 빨강이, 초록이 이런 메이저 브랜드 이용자분들도 인정하는 제품이죠.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이게 아닌데 아무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립감이에요. 마키다에서 작년에 출시한 DTD172 모델이 아주 난리가 났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컴팩트하고 특별한 AI 기술을 삽입했고 그에 맞는 수준이 높은 퀄리티까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키다에서 DTD172 모델 다음으로 출시한 신형 임팩트 드라이버 DTD173이에요. 마키다에서 작정을 하고 출시한 DTD173 임팩트 드라이버는 조금 더 특별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외관상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LED 라이트예요. 이전 모델은 LED 라이트가 베어틀 양쪽 끝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전면에 링 타입으로 배치가 되었죠. 추가로 밝기도 이전 모델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고 후면 버튼을 통해 3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원형 타입으로 출시가 돼서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비트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 일도 없어지고 시야각이 훨씬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존의 172 모델은 베어틀 하단 앞부분에 조작 버튼이 있어서 작업 중 모드를 변경하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후면에 배치가 돼서 이전보다 훨씬 더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전면부에 있던 조작판이 뒤로 밀리면서 무게중심도 같이 뒤로 밀리게 됐는데 그립감과 안정감을 상승시켰어요. 별거 아닌 변화인데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추가로 DTD173 모델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헤드가 타사보다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충전 드릴용 앵글 드라이버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벽면에 밀착해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키다 임팩트 드라이버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죠. 이런 드라이버 비트를 원터치로 장착할 수 있는데 엄청 타이트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6.35mm의 비트가 엄청 타이트하게 박히면서 이 안에는 더블 베어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와블 현상이 거의 없어요. 와블 현상이 적다는 건 작업을 하시는 환경에서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와요. 와블 현상이 심하게 되면 피스 작업을 할 때 피스가 비트에서 이탈이 되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비트가 금방 뭉개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노랭이 드릴은 와블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정밀 작업을 하거나 철판에 피스를 박으실 때 피스가 비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와블 현상도 잡았는데 얘는 앞부분에 잔고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앞에 부분에 구슬이 있어요. 이 구슬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과 다 점점 조그매져서 비트를 못 잡아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DTD174 모델은 비트에 묻은 이물질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볼이 닳을 염려가 많이 적어졌어요. 잔고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노랭이, 빨강이, 초록이 이런 브랜드들은 미국 형님처럼 손 큰 나라에서 취향에 맞춰서 제작된 공구거든요. 하지만 마키다 제품은 아시아 사람에 맞춰서 제작된 공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 큰 사람들이 쓰는 드릴을 사용하다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립감 편하죠. 편하니까 사용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더 가볍게 느껴지죠. 일석삼조 네이스. 충전 드릴을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꼭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디자인도 보겠지만 이 트리거의 민감도를 많이들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여지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노란색하고 초록색 어느 게 더 잘 눌리는지 한번 눌러볼까? 어느 게 더 잘 눌렸어? 그럼 반대로 다시 시작.
어머니가 잘생겼어? 진짜? 언니 수박? 응? 봐. 자, 보고 오셨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충전 드라이버는 사용하는 모재에 따라 내가 주는 힘을 다르게 준다던가 아니면 트리거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해요. 즉, 철판에 피스를 박을 때는 고속 작업보다 저속 작업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할 때 적정한 속도나 힘은 진짜 많이 사용해봐야 느낄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철판에 피스를 타공하는데 주변에서 저속으로 작업을 해야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속의 기준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빠르게 작업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빠르게 작업을 했었죠. 근데 드럽게 안 되고 저만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초보자가 와도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능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마키다 DTD 173 모델의 최대 토크는 180Nm예요. 이전에는 엄청나게 강한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보통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굳이 신형인 제품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동일하게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이보다 더 힘을 강하게 출시한다? 물론 출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품도 사용해도 비트가 뭉개지거나 부러져요. 그리고 임팩트복스 비트도 부러져요. 얘보다 더 강하게 만들면 소모품의 소모량이 더 빨라지겠죠. 모든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200Nm, 300Nm 이렇게 올라간다면 소모품의 강도 기준도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딱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 딱 좋은 스펙. 제품의 무게는 5.0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의 무게가 1.5kg, 베어툴의 무게는 약 840g으로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1단 무브화 속도는 1100rpm, 분당 타격수는 1100spm이에요. 2단의 무브화 속도는 2100rpm, 분당 타격수는 2600spm, 3단의 무브화 속도는 3200, 분당 타격수는 2600spm, 4단의 무브화 속도는 3600rpm, 분당 타격수는 3800spm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의 모드를 말씀드릴게요.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고 A 화살표를 누르시면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총 4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재의 피스를 박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의 무브화 속도는 1800rpm이고 분당 타격수는 3800spm이에요. 이 모드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센터를 오차없이 잡기 위해 천천히 돌다가 가속도가 붙으면 모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밀한 타공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육각 너트 모양인데요. 이 기능은 오토 스탑 기능이에요. 이 기능의 무브화 속도는 3600rpm이고 분당 타격수는 3800spm이에요. 보통 너트를 풀으시거나 가설제 너트를 풀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피스 또는 너트 해체 작업이 완료가 됐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 제품만 고집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이 기능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세 번째로 여기에 3번 T1 모델은 얇은 철판용 기능인데요. 무브화 속도는 2900rpm이고 분당 타격수는 없어요. 이 기능은 충전 드릴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얇은 피스 작업을 하실 때 드릴의 기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게 되면 피스못이 철판을 필요 이상으로 뚫어버려서 피스가 헛도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피스를 다 박으면 얘가 알아서 멈춰요. 마지막으로 T2 모드, 얘는 두꺼운 철판 모드인데요. 이 기능의 무브화 속도는 3600rpm이고 분당 타격수는 2600spm이에요. 두꺼운 철판 작업 시 처음에는 고속으로 들다가 부하가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속도가 늘어져 컨트롤하기 상당히 쉬운 기능이 돼버렸어요. 이 기능도 드릴을 처음 사용하는 유저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정말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이 기능은 1단부터 4단까지 속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속도 조절에는 이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더 있어요. 이 기능은 완핸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속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4단부터 1단까지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한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기능 하나가 숨어 있는데 이 기능이 핵심 기능이에요. 바로 메모리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너트 푸는 작업과 피스 작업을 동시에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A 버튼을 눌러 일단 2번 너트 풀링 기능으로 가게 한 다음 킥 버튼과 왼쪽에 있는 버튼을 3초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깜빡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속도 조절 버튼을 눌러 4번 스피드로 작업을 하시다가 너트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퀵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너트를 풀어주시면 돼요. 너트를 풀으신 이후에 다시 사용하던 모드로 가시려면 또 한 번 퀵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퀵 체인지 버튼을 등록하신 이후엔 이 버튼을 눌러도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속도 조절 버튼을 이 버튼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 두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기계가 초기화가 돼요. 그럼 다시 이 제품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마키다에서 출시한 DTD173 신형 임팩트 드라이버를 리뷰해봤는데요. 요즘 시대에 요즘 사람들이 찾는 힘, 밸런스, 기술이 잘 접목돼서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탄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수리공고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빠!